그래도 코로나 때 한 2천만 원까지는 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너무너무 쉬워서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큰손님, 짠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돈 벌기 큰손 그리고 여행 유튜버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돈 벌기의 짠손 역할을 맡고 있고 여행하고 명상하면서 여행하는 유튜버 신아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큰손, 짠손의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큰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네. 큰 손. 그 차이구나. 네, 손도 크고요. 네네. 네. 저희가 매달 가계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가계부를 서로 비교하는데 심지어 한 달에 5만 원 쓰신 적도 있고 5만 원이요? 네,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그거 하루에 한번 5만 원 쓰는 거 아닌가? 한 달에 네, 5만 네. 원 쓰시고 네. 저는 한 달에 1,300만 원까지 쓴 적이 있고 아,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씀씀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끼는 걸 잘해서 짠손이 절약하는 팁을 잘 알려드리고 돈 버는 거를 되게 잘하셔서 버는 거를 좀 알려드려서 벌고 덜 쓰고 더 버는 걸 같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큰 손님과 짠 손님을 모시고 들어보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덜 쓰는지 자, 그런 팁에 대해서 또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잡러가 목표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네. 직업이 100개, 그죠? 네. 현재까지 총 몇 잡을 달성을 하셨는지 또 뭐 새로 도전하고 싶은 직업은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현재 10잡러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또 쇼호스트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잡을 더 잃었고요. 새로 또 해보고 싶은 직업은 사실 제가 이렇게 10잡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좀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내 시간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만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아,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약간 선택과 집중을 네.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는 크게 이제 누워서 돈 벌기 채널에서 경제, 짠테크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행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여행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명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명상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아, 명상 지도자? 네. 뭐 그렇다면은 그것도 약간 좀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네.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블루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아져서 제가 원래부터 이제 명상을 하고 여행도 명상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제 정식적으로 지도자를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직원분들 연수 때나 이럴 때 이제 명상 지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많이 벌고 덜 쓰는 그런 컨셉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서 분명히 약간 좀 어느 정도 소득은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구체적인 그런 측면은 아니더라도 대략 한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뭐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채널에서 다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저는 월 1,000만 원을 여행으로만 달성을 했고요. 아, 여행을 가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원 1,000만 원 벌어온다. 네, 일단 이 직업이 되면 여행도 이제 전혀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고 네. 여행으로 또 수입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 이름이 여행으로 먹고 살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여행으로 먹고 살고 있고 이 직업을 이 직업으로 한 6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월 1,000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게 돼서 경제 채널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경제 채널까지 이제 수입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더 많이 버는 달도 있고, 뭐 조금 더 덜 벌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여행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뭐 조회수라든지 광고 그런 걸로 벌러들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짠소님처럼 저도 강연을 통해서 여행 강연 수입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제 채널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호주 대사관 이런 쪽에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리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 여행과 관련된 영상 제작으로 영상을 납품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도 운영 중인데 그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입이 나고 있고 또 저는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하고 여행을 같이 만들어서 여행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어 상품으로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행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 단순히 즐기는 거인 것만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짠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발생하시는지 말씀해 저도 주실까요? 1인 사업가다 보니까 네. 수입이 들쭉날쭉 좀 심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 한 2천만 원까지는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요? 네. 코로나 전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 오히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다녀서 더 수입이 적었어요.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서 수입은 더 높더라고요. 어떤 기회 말씀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해외에 있으면 여행 다니느라고 이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는 보통 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으로만 많이 진행이 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업체랑 콜라보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업체에 인터뷰 출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행 관련해서. 어떤 걸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크리에이터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행 채널이랑 경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쉽고 간단한 방법, 그리고 저는 다 무자본으로 제 직업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되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여행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딴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행 쪽 강의는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서 이제 여행 휴가지 어디 가면 좋을지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아예 그 학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화성시에서 시민분들 대학해서 학기가 여행 학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많이들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반을 하나를 추가를 개설을 해주실 만큼 원래 그동안 이제 못 가셨던 게 이게 팡 터지면서 약간 보복 소비 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그 여행 대학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행 작가분들 양성하고 네네.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을 만나니까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좀 많이 알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거 하면서 절약, 즉 생활비 확 줄어드는 전략 꿀팁, 이게 상당히 좀 채널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짠수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블로그를 좀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다시 블로그가 좀 뜨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서 체험단 활동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물건도 받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외식 체험만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은 다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부터 뭐 미용실, 마사지, 육아용품 모든 거를 다 이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블로그가 커지면 이제 돈을 받고 와주세요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항을 오늘 제가 출국이에요. 오늘 가는 날인데 짠수님이 어제 밤에 너 공항 밴 가는 거 한번 연결해 줄까 이렇게 해주셔서 저 오늘 밴 타고 공항 갑니다. 편하게. 오늘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아서 비도 많이 오고 골프백 가지고 가야 돼요. 럭셔리하네요. 그런 비용을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비용도 블로그를 통해서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복하면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나오죠. 사실 그냥 절약하는 팁이라 그래서 저는 막 엄청난 자린고비 이런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협찬.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뭐 외식이나 이런 거는 정말 방문자 수가 한 200명 이렇게 돼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나 오. 하실 수 있고 너무너무 쉬워서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다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 올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앱테크 같은 거 해서 기프티콘 살 때도 그냥 안 사고 절약하는 기프티콘 앱 할인받아서 기프티콘을 사서 그렇게 쓰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네. 상당히 좀 또 블로그에서 영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약간 좀 돈 벌기 쉬운 꿀팁? 네. 이런 거 한 가지만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먼저 그 요즘엔 쿠팡 파트너스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들 쿠팡 하시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쿠팡에 다 팔잖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내가 링크를 공유해서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면은 또 얼마당 수수료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 사람 자는 동안 이제 돈이 벌리는 거예요. 한 번 딱 올려두면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기도 좋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로 쓰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특정 주제를 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연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거는 블로그는 보통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내가 여행이라고 여행만 올리지도 않거든요. 저는 여행이지만 뭐 맛집도 올리고 리뷰 같은 거, 커피숍 리뷰 막 이런 것도 올리고 그냥 주제 없이 다 올려요. 일상글도 쓰고. 네. 그게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알고리즘이 꼬이고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는 좀 다르구나. 네. 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막 명상 관련된 것도 올리고 다 올려요. 네. 저도 하나 꿀팁 알려드리면 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뭐 체험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체험단 업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한 그런 뭐 1방문자 몇 명부터 뭐 어떤 물건을 협찬을 해준다 이런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하루에 뭐 한 300~400개 맞아요. 정도 올라오는데 거기서 찾다 보면 정말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 블로그는 정말 꾸준히만 하면 방문자 수 100명 넘는 거는 정말 꾸준히 하면 쉽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1일 1포스팅 네. 힘들긴 하겠지만 하고 한 네. 며칠 정도 지나면은 한 1방문자 100명 정도 넘을까요? 솔직히 글 하나만 올리고도 100명 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팁을 드리면 어찌됐건 블로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제목이랑 본문에 적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블로그 운영하실 때 그냥 내 일기처럼 써야지 해서 그냥 뭐 몇 월 며칠 나의 일상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이렇게 뭐 이 커피숍 이름을 이제 주제로 하고 뭐 지역까지 적어 놓으면 그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뭐 1명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블로그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잘 선점을 해서 네.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채널에 음. 하루에 60개 포스팅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블로그를 60개로 올려요? 네. 아니 그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하루에 내용이 딱 있고? 날 잡고 블로그를 60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가게. 예약을 예약을 아. 걸어놓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저희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확실히 그거 보고 도움되셔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올렸을 때 긍정적인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방문자 원래 보통 이제 한 번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서 안 하시잖아요, 보통. 하루 날 잡고 그거를 한 달치를 딱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일 1포스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냥 하루에 비워놓고 24시간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아니면은 딱 네. 하루에 7개만 써도 되는 거고 3개만 써도 그쵸. 되는 거고 저희는 좀 과하게 했지만 일부러 컨텐츠로 보여드려요. 네네, 일부러 좀 변화를 보기 위해서 과하게 했지만 하루 딱 날 잡고 몇 개 딱 써놓고 예약 발행을 해놓으면은 평소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지내시다가 나 이날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블로그를 쓰겠다 딱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일매일 쓰기 힘들다 한다면 날 잡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법. 네. 그리고 퇴근 후 3분 누워서 돈 벌기. 뭐 주 2일이라고 월 300 버는 법. 지금 다양한 이런 꿀팁들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추천할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최근에 그거 얘기했어요. 나 그거 얘기하려고요. 이게 통했어. 이 네.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벌기 컨텐츠가 저희가 그때 요즘에 짧은 영상이 핫하잖아요. 아, 틱톡이라든지. 네,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게 이제 붐인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로 저희 그 1000만 뷰를 찍고 지금 팔로워가 3만에서 지금 11만이에요. 그거 영상 하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다음 영상들도 잘 되고 그 전 영상들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법 저희 영상 꼭 보세요. 근데 이 영상은 15초도 아니에요. 3초? 네, 3초.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초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찌됐건 저희한테 팔로워 수는 사실 정말 고객과 같은 네. 그런 의미적인 숫자잖아요. 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많은 팔로워 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월 100만 원도 더 벌 수가 있는 게 사실 또 이 직업은 팔로워 수에 따라서 견적가도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다 그렇구나. 보니까 이제 더 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 약간 3초인데 무슨 영상이었어요? 그거 그냥 설명해 잘못 주시면 찍었던 어떨까요? 영상 아니에요? 네?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그 포르투갈 그 트램이 유명해 포르투갈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트램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주는 언니가 이거 그 누르고 있으면 연속 촬영 되지? 이렇게 해서 그거 연속 촬영 된다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실수로. 아, 실수로. 네. 그래서 그 언니가 당황해서 이렇게 뗐는데 그 3초 정도 찍혔어요. 근데 꽤 잘 나온 거예요. 트램도 잘 담기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스타그램 릴스에 편집 하나도 없이 어. 그냥 올렸어요. 아니, 3초짜리니까 편집할 게 없죠. 네. 사실. 네, 편집할 게 없고 그냥 소리 뭐 넣는 것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와. 네. 진짜. 인생을 바꿔. 진짜 왜냐면은 제가 지금 왜냐면은요, 인스타그램이 노출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인스타그램이 진짜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돈 주고 사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좀 그렇구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3초짜리 영상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대박이 났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꾸준히 그래도 고민하시는 맞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쌓여서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느낀 게 보통 다른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노출이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짧은 영상을 추천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1000만 뷰 영상을 올린 영상을 보고 제가 들어가 보면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 영상만 잘 되고 다른 영상들이 다 이제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영상이 잘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쌓아놨던 여행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저는 팔로워로 유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더 이렇게 쌓아놓는 작업들이 좀 이 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릴스로 되게 황당하게 잘 나온 뷰가 잘 나온 영상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양초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양초에 양초 붓고 있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2만 뷰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육아 뭐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여행 꼭 아니어도 돼요. 아. 네. 그래서 아무거나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를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자주 올리시다 보면은 뭐 하나 이제 얻어 걸리시지 않을까. 네. 저희가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꾸준한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 짧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 수 있는지 뭐 틱톡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 부분도 또 채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궁금하네요. 주 2일이라고 300번 법.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궁금한데. 이거는 편집자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유튜버가 성공해서 300만 원 벌기는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편집자분은 편집 기술만 조금 있고 센스만 있으시면은 편집자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집에서 주 이틀만 일해도 300만 원 벌 수 있다. 편집자분들 페이가 꽤 세나 보네요, 그러면. 네, 보통 2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8분 영상 기준으로. 8분 영상 기준으로? 와, 그렇구나. 네. 요즘에는 편집자분들이 많은데 이 편집자분이 이 한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속도도 빨라지니까 지금 점점 좀 여러 채널을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주에 2일만 일하시면서 네. 이 정도 수입을 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잘하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기 몸값을 좀 키우셔가지고 편집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에 유튜브 워낙 많이 보고 네. 영상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편집 수요도 많다는 그런 맞아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좀 또 다른 자기의 잡을 만들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공동으로 운영을 하시고 각각 또 개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대답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처음에 다른 채널들을 안 봤어요. 어, 오히려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채널을 보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잘하잖아요. 우리한테 보이는 채널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저는 아예 안 봤고 제 기준에 제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색깔이 좀 생겼고 그리고 영상 일단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이라는 게 내가 담기는 거라서 나의 3년 전, 나의 4년 전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게 사실 약간 뭔가 내가 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그러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에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올리고. 네, 하는 거 그냥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편집하는 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편집도 있네?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지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돈으로 해결하면서. 돈이 네. 중요하다. 네, 플렉스, 그래서 플렉스. 네, 편집자분도 고용을 하고, 아. 기획하시는 분도 따로 고용을 해서 와. 이제 위임을 많이 하고, 몸이 지치면 사실 하기가 싫고 맞아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좀 덜 벌어오더라도 좀 길게 오래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1일 1포스팅 하면서 제 블로그도 상위 1% 블로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안 들고 꾸준히만 하는 거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강점을 그 부지런함을 제 스스로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고 블로그도 꾸준하게 했고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이제 단시간에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했어요. 꾸준하게 제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거로 제 컨텐츠랑 맞는 업체들이 저한테 광고를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구독자 수가 정말 많지 않더라도 저는 월 2만 구독자일 때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콘텐츠만 잘 구축이 되고 사실 그 광고주님도 제가 그 주에 1회씩은 꾸준하게 올리니까 저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함이 수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서님은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다, 뭐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 벌었다 이거를 계속 입으로 꺼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영상에도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말을 뱉어놓고 이제 맞아요. 수습을 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거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에서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가 이제 목표를 적어 놓으면 더 빠르고 그 꾸준하게 달성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를 사실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단톡방 같은데 사람 모아서 같이 하는 거, 뭐 챌린지. 유튜브, 챌린지, 유튜브 하나씩 올리는 방,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기 자신과의 약속 네. 네. 가장 지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혼자 하는 싸움은 자꾸 지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네. 같이 하는 상당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뭐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약간 좀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 요건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블로그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사실 이거 해오는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본인만의 특별한 끼도 있어야 되고 혹은 아니면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블로그는 사실 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꾸준하게만 작성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초보자한테는 유튜브는 약간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게 조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선택하는 플랫폼이.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맛집을 한다, 뭐 강의를 한다 이러면은 인스타그램. 왜냐면 광고 돌리기가 쉬워요, 인스타그램은. 광고 돌리기가 쉽다는 것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네. 뭐 하루에 2,000원만 딱 투자를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 반경 2km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뿌려져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2,000원만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타겟층을 설정해서 광고를 쫙쫙 뿌릴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고 그리고 블로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가 좀 맞으시면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블로그는 글 기반이고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이에요. 그쵸, 약간 네, 그래서 이미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운영해봤고 이제 네. 유튜브도 해보는데 진짜 유튜브가 한 블로그의 5배에서 10배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는 품이라든지. 맞아요. 정말. 근데 뭐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든지 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걸로 관심을 끌 수 있다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는 인플루언서이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을 때 홍보 수단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SNS 마케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네. 나한테 맞는 그런 SNS 채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도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죠. 네. 정말 지치지 않고.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면 뭐 하나 터집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저 인스타그램 진짜 너무 맞아요. 키우기 너무 어려워서 계속 산만해서 정체했는데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네.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일은 하기 싫고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카피를 또 제시한 적이 있으신데 네. 뭐 여행 작가, 여행 유튜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강제로 또 백수가 된 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행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행을 못 가는 코로나 시절에 저희는 강제로 백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회로 바꾸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좀 집에서 먹고 사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앉아서 돈 벌기 이런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어쩌다가 저희가 전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행을 못 가니까 뭔가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자라고 해서 누워서 돈 벌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못 가는 코로나 시절에 강제 백수가 됐었죠.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뭐 위기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되게 잘 벌잖아요. 그쵸, 맞아요. 코로나 양극화 때, 심해져요, 이럴 때. 코로나 때는 뭐 배달이 이렇게 막 되게 잘 되고 막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근데 여행 다니면서 많이 생긴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지 이걸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여행을 생존. 다니다 보면은 약간 변수라든지 약간 네.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네, 하니까 네, 네. 거기에 따른 약간 문제 해결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네. 하셨다.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이 좀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이런 거를 봐서 그때 이제 내가 한국에 그럼 있는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하자 해서 한 게
학교 다니면서 영상 지도자가 되고 확실히 그때 수요가 확 많아졌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위기는 기회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백수가 됐을지언정 사실 거기에서 더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네. 그게 두 분이 또 산 증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네. 보통 경제 채널 하면은 전문가분들 되게 높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안경 쓰시고 이렇게 정장 네. 입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진입장벽인 거예요. 그쵸, 맞아요. 얘기 듣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 어려워. 근데 사실 이제 이 시기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지시고 저희도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신 걸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해보자라는 컨셉을 잡았고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누구나 누워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잠옷 입고 저희는 정장 안 입고요. 저희는 잠옷을 일부러? 입어요. 반대로 오히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걸 이제 알고 그 반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을 해서 저희의 장점을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2년간 투잡하며 1억 모으고 달라진 삶 이런 네.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지금 시점에서 약간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전에는 제가 완전 욜로족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짠손님이? 네. 오. 화장품을요, 막 초록색 아이라이너 이런 거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는 사실 저희가 갖고 가는 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너무 2년 동안 너무 잘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쓸 데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근데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사실 저는 못 샀어요. 되게 시골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몸소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돈을 모아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목표를 이루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모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 쓰는 거는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막 내가 사고 싶은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크니까. 물건은 사실 내 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으로 이제 꿈을 사는 거죠. 예전에는 돈으로 물건을 샀다면 이제는 돈으로 꿈을 사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저절로 그냥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내가 돈을 아껴야지 해서 돈을 모아야지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니까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여행 가서 돈을 쓰면 되니까 어차피 절약해도 그거 내 돈이지 누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모이다 보니까 돈이 모여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두 분이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잘 맞으시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영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동업자가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분명히 약간 좀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비결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완전 정반대예요. 아. 정반대라서 저는 사실 사업을 할 거면 정반대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좀 이렇게 동업을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성향이 너무 비슷하면 이제 같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짠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행력이 되게 좋으시고 이게 결단을 잘 하셔요. 근데 저는 좀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약간 뒷수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런 MBTI 같은 건데 일과 관련된 그런 성향을 체크하는 걸 했어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강점이랑 약점이 나오는데 제가 강점인 부분이 짠소리한테 약점이고 약간 정말 저희가 정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해요. 그리고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배려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쁠 때는 내가 할게, 내가 바쁠 때는 네가 할게. 그냥 말 없이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는 위임을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 돈으로 해결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잘 못 만나요. 아. 해외에 나가 있어서 뭐 3달 못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은 분명히 장단점도 있는데 네.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어떻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저희는 보통 대화로 쌓아두지 네. 않고 그냥 네.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어. 어쨌든 저희가 그 한 가지 목표는 분명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둘 다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비난하고 이러면은 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아 그래 네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초반에 역할 분담을 좀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직원분이 많은 것을 담당을 해주시지만 그 전에는 저희는 직원을 두지 않고 짠소님이 영상을 컷 편집하시면 저는 자막을 다는 아. 저희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썸네일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제목도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 세분화된 작업을 다 역할 분담을 네. 했어요. 그리고 업무 일지를 썼어요 서로. 완전히 철저하네. 네, 초반에는 그렇게 초반에는 운영을 했어요.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잘하는 거 이제 알면서 나중에는 이제 느슨해졌죠.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어.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뢰 관계가 쌓이고 이제 네네네. 뭐 트러블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네.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프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요. 아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잡 그리고 여행도 꾸준히 가시고 뭐 유튜브 올리고 블로그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MBTI 중에 J예요. 계획형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놔요. 어. 그래서 오늘도 언니 그 저희가 뭐 11시 촬영이었잖아요. 네네. 11시 촬영 그렇게 해서 12시에 호텔 도착. 네. 저희 또 촬영하거든요. 아, 그래서 12시 호텔 도착. 거기서 밥 시켜놓고 1시부터 촬영. 그리고 밥 먹고 그러니까 숨 막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밥 먹고 이제 2시에 두 번째 촬영. 이렇게 애들 시간별로 어, 적어놔요. 네. 그러시구나. 왜 웃으셨어요? 아, 저는 전혀 완전 정반대여서 아, 전 반대라서? T거든요 또. 아, 근데 저는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그냥 해요. 맞아요. 이걸 미루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 이거 예쁘다. 예를 들어서 큰 손님이 언니 근데 인스타그램 3초짜리 올리면은 잘 된대. 알았어. 그리고 바로 그냥 올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그래서 미루는 걸 저는 안 하는 편이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다 쳐내는 편이고 편집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하루에 몰아서 그 주에 올라갈 거를 편집을 다 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에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월요일은 편집하는 날 이런 식으로 좀 짜놨어요. 나름대로. 그때 하긴 하지만 네. 큰 틀은 또 네. 짜놓고 네. 실행력이 있다 보니까 네. 바로바로 또 쳐낼 수 있는. 네, 그런 이걸 장점이 미루면은 있으시죠. 끝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인터뷰 콘텐츠도 좀 채널에서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뭐 사업가라든지 또 뭐 부를 일구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모티콘 작가님, 정호목 작가님.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오. 근데 사실 저희는 정말 이제 엄청 전문가나 엄청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정말 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초대를 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 집에서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로 저희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모티콘 같은 분야는 사실 정말 저희도 무지했던 부분이고 근데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블릿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모티콘 작가님이 되게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 인상이 깊지만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다들 처음에 좋아서 그냥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안 됐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좋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맨날 다짐하고 반성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그 부동산 쪽으로 꿈나무님이라고 저희보다 어린데 부동산 쪽으로 엄청 임장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제 집을 사기도 했거든요. 진짜요? 컨텐츠 통해서 저는 집을 샀어요. 실제로 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직접 다 보여드리거든요. 직접 하는 과정까지 집을 샀어요. 대박. 그래서 그것도 제 인생에서는 너무 값진 경험. 네네네, 너무 값진 경험이었죠. 뭐 좋은 타이밍에 사신 거죠, 그러면? 네, 좋은 타이밍에도 샀고,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부동산 공부를 시작부터 해서 그 실행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실행력이 되는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네. 내가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저희는 완전 무지해가지고 네. 만약에 집이 2억이면은 2억이 다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네. 대출은 막 무섭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변했죠, 저희도 하면서. 진짜 많이 이 채널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나를 성장시켜줘요. 네. 너무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게 저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같이 그냥 보시면서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여행 수요가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강제로 이제 백수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막 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너무나 억눌려 있던 소비가 폭발하다 보니까 뭐 어딜 가도 여행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 여행 작가 또 본업이 있으시니까 여행 비용을 절약하는 꿀팁 이런 거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이유가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렌터카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 했었을 때 거의 90몇 % 할인을 해드렸거든요. 90 몇 프로요? 네. 그러니까 와. 이게 보통 요즘에도 그 렌터카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힘든데 저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직접 샀어요. 진행하면서 네. 부동산도 사고 이제 근데, 네, 네. 상품도 사고. 근데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그 홈쇼핑 보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잖아요. 그래서 여행 쪽으로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해보시면은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류세가 점점 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비행기 티켓이나 네. 모든 걸 빨리 사시고 요즘에 이제 항공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오픈하는 시기거든요. 네. 오픈할 때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잘 보셨다가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지 가서 유심이나 이런 거 구매하면은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요즘에는 나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유심 다 사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호텔 갈 거다, 뭐 어디를 갈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베트남 호텔 그러면은 베트남 호텔 할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뭐 호텔 사이트가 있으면 아고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고다 할인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블로거나 어떤 사람들이 할인 코드 막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꼭 한번 경유해서 할인을 또 받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 좀 추천할 만한 여행지? 뭐가 있을까요? 전 최근에 이제 동남아를 좀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이랑 베트남 쪽은 아직 그래도 가깝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유류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여서 확실히 장기 노선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저는 있을까요? 장기 노선 추천해드리면 제가 8월 25일에 허니블링 투어 오픈하거든요. 미서부. 그거 오세요. 그러면은 큰손님이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행 상품을 그 허니블링 투어라고 이제 저는 좋아하는 제 취미랑
여행을 같이 엮어서 상품을 요즘 만드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국도 저는 다낭 골프 여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또 만든 투어가 8월 26일에 미국 버킷리스트 투어를 또 만들었어요. 버킷리스트 좋네, 컨셉이. 네, 근데 왜냐면 요즘에 또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너무 많은데 또 코로나라서 뭔가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직접 알아보기에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편함은 좀 해소를 하고, 그 대신 저희는 또 상품가도 되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네. 여행사 쪽이랑 뭔가 관광청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하거나 뭐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보다. 그래서 네, 미서부 추천합니다. 네, 꼭 가시고 싶으면 참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재테크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일을 했던 게 모두 다 제가 엑시브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만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입을 얻었던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이 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그쵸. 몸이 쉬는 순간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재테크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내가 언제든지 좀 쉬고 싶을 때가 인생에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그럴 때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번아웃이 오면서 내가 이 좋아하는 내 일을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 되게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경제 채널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되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지금 갖고 있는 시기여서 네네. 여러분들도 소소한 금액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찾아보시면서 재테크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코로나 이후에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러면서 상실감 느끼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집값 너무 많이 올라서 누구는 막 2배 벌었다더라, 누구네 집이 10억 됐다더라 이러면서 나는 집 못 산 게 너무 한이야 이러면서 저도 집 못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재테크 너무 못했다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재테크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 나를 재테크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와 4년 전에 나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떤 큰 투자를 해서 제가 큰 돈을 얻지 못했지만 제 가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걸로도 저는 또 뿌듯하고, 크게 재테크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는 시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달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큰 돈을 못 벌어서 막 안절부절 하시지 마시고 진짜 소액부터 시작을 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길을 좀 많이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이거 커피 한 잔 살 때도 이 커피숍이 더 맛있으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좀 많이 방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테크도 한 번에 내가 이걸 해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많이 재테크 쇼핑하듯이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맞는 거에 나중에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유용한 꿀팁들 잘 공유를 해주셨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강제적으로 백수가 되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기회를 만드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보시고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꾸준한 시도, 그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힘들다 그러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닌지 이 두 분들을 보시면서 좀 반성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도전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두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 여기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여행 또 가실 때도 꼭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손님, 짠 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